안녕하세요. 변리사 1차 특허법 강의를 맡은 오지훈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OT 시간을 가지면서 1차 특허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허법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제 법조문이랑 법조문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판례는 이제 테마 특강에서도 좀 다루도록 하겠지만, 테마 특강에서는 특히 이제 최신 판례를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법조문이랑 판례를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테마 특강에서 최신 판례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최신 판례까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기출 문제 중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로 이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산재권법이라고 해서 특허법, 그다음에 상표법, 그다음에 디자인보호법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산재권법에서 이제 총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이제 그 중에서 2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상표법이랑 디자인보호법에서 각각 10문항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과목으로 산재권법이라는 이름 하에 20문항이 이제 특허법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문항 40문항을 1시간 동안 풀어야 되고, 출제 형태는 오지선다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제 이 특허법 20문항에서는 이제 특허법이랑 실용신안법도 이제 같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법이랑 구분을 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만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산재권법, 그다음 민법, 그다음 자연과학까지 해서 총 이 세 과목에 대한 그 평균 점수를 내서 커트라인을 매깁니다. 근데 이제 이 요즘 1차 시험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이랑 산재권법에서 좀 높은 점수를 가져가셔야, 그래야지 좀 합격을 좀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총 4과목이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물화생지 모두 다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자연과학에서 좀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민법이랑 산재권법에서 고득점으로 가셔야 좀 편하게 1차를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리단 2차 시험까지 같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상표법이랑 마찬가지 그다음 2차 시험 과목으로 이제 같이 공통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공부를 하실 때 2차 공부까지 같이 염두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2차를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차만 딱 그 객관식 형태로만 이제 암기를 해서 바로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곧바로 이제 2차 시험, 1차가 발표난 1차 발표가 있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여름에 우리가 2차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2차 시험을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차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일단 양이 좀 많고 이제 다른 산재권법, 상표나 디자인보호법에 비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1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법조문이 중요하고 이제 넓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2차법에서는 총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특허법이. 근데 이제 20문항이 출제되는 1차 특허법에서는 좀 넓게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다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게 좀 암기의 어떤 효율적인 공부를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를 하실 때는 저는 이제 두문자 1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문자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필요한 두문자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두문자가 안 맞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모든 특허법에 대해서 모든 어떤 내용을 두문자로 따서 암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암기를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두문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를 공부를 하시고, 이제 1차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2차까지 이제 2차에서는 특히 이제 판례랑 학설 위주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 내용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2차를 염두해서 제가 이제 1차 강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차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2차를 염두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1차와 2차를 모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시험 과목으로 보는 이 특허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차법에서도 중요하고 2차 특허법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이제 많이 이제 특히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실 때 좀 1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눈에 좀 바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눈에 많이 익혀가지고 이 부분에 어떤 문장이 출제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빠르게 OX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2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암기한 걸 바탕으로 이제 답안지 작성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한 거를 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1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눈에 발라서 이제 OX를 빠르게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바탕에는 이해와 암기가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특허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법 아마 이제 특허법을 공부하시기 전에 대부분 민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특허법을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민법이랑 특허법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시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산재권법에서는 가장 먼저 특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치와 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면 법정 기간이라던가 법정 기간이랑 지정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다르긴 한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까지 이제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허법이 사실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제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실 때는 의, 요건, 절차, 효과에서 의요절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차에서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요절효라고 해서 그 절차에 대한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공부를 같이 해 나가면서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암기를 하셔라라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기억을 해줬다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허법의 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조문 순서로 지금 기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특허법의 그 1차 책 그 기본서에서 그 특허법 구조라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 구조에서 이제 조문 순서로 지금 이제 쭉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가서 이제 정확하게 그 파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총칙에서는 우리가 특허 이제 출원을 할 때 특허청에서 이제 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허청이랑 그다음에 심판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총칙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법에서 이제 목적을 이제 1조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고 이 목적에 그 어떤 기반을 두면서 이제 전체적인 특허법의 어떤 개괄적인 느낌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허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특허 발명이 결국에는 무체재산권, 무형의 무체재산권이다 보니까 그 특허 발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법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절차를 밟는 이 주체에 대해서 이제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컨대 이제 행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웠다시피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좀 배웠던 내용들을 좀 활용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대리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수권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당사자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절차를 밟는 사람이 이제 2인 이상일 때 이제 복수 당사자 대표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외자의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특허 관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허 관리인의 어떤 그 존재 유무에 따라서
그 재판 관할이 바뀌는 법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적으로 제외자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 능력이 부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서 이제 기간 계산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 계산에 대해서 이제 나온 법조문,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추후 보완하는 법조문과 그다음에 그 출연 절차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정지가 있거나 그 정지된 절차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총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차에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해주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는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부분은 이제 특허 요건이랑 이익 제도에 대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요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이제 출원된 특허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요건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건이랑 이익 제도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 조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익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지예외 주장, 그다음에 정당 권리자의 출원, 그다음에 이 보정, 분할, 분리, 변경, 우선권 주장 같이 이렇게 그 이익 제도가 있고, 특허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 다음에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특허 발명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인지에 대해서 주체적인 요건도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로부터 이제 승계를 받은 자가 이제 정당 권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아닌 그 이외의 자가 출원을 하게 되면 결국엔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제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 요건이랑 이제 무효 사유랑도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특허 요건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선출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대된 선출원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가 발명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권리로서 이제 특허가 이제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전에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도 재산성을 가지게 돼서 이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법조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라고 해서 이제 법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출원에 대한 법조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출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인이 이제 출원을 하는 게 아니라 2인 이상으로 이제 발명을 한 경우, 혹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까 양도가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계받은 자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공동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 출원도 그래서 결국에는 주체적인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특허 출원 범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1군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이제 출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조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출원의 보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출원서를 제출을 하고 이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보정을 하는 단계에 대한 법조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분할 출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발명이 이제 하나의 출원을 이제 두 개 이상의 출원으로 이제 쪼개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리출원이 2022년 개정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리출원이랑 분할출원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특히 설명을 많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법이 제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에 어떤 공통점이 있거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걸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2차법에서도 어떤 두 개의 제도를 비교해봐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서술형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제도를 공부하실 때 이거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묶어서 암기를 좀 수월하게 하시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 차이가 이제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출원도 있고요. 우선권 주장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우선권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조약 우선권 주장, 그다음에 국내 우선권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우선권 주장도 이제 차이와 공통점을 이제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사를 이제 출원을 하면 이제 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출원인이 심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사를 이제 실제 심사를 신청을 해야 심사 청구를 해야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제 심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원인이 아니면 제3자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심사 청구보다 이제 더 우선해서 심사 청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이제 우선 심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받으면 이제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이제 거절 이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그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특허 요건 이런 데서 거절 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심사관이 이제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서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이제 통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서랑 부정서 같은 걸 이제 제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거절 이유 통지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출원 공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출원을 공개시켜서 결국에 이 발명을 이제 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그런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출원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상금 청구권이 이제 출원 공개 효과로서 이제 바로 이어서 법조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절 이유가 없거나 거절 이유 이제 통지된 거절 이유를 다 해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특허료 뒤에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특허료를 내고 이제 그럼 설정 등록이 되면서 이제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 최근 개정법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법조문들이 있고요. 직권 보정이랑 직권 재심사 이런 건 결국에는 특허의 어떤 좀 질이 높은 그런 특허권을 이제 만들고자 그렇게 들어온 제도고, 재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거절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재심사를 한번 청구를 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의 회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이제 그 일정 시기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불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료와 특허 등록 파트에서는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 특허권이 이제 그 특허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설정 등록이 되면서 이제 특허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설정 등록된 때부터 이제 그 출원일 후 이제 20년까지 그 존속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존속 기간보다 이제 좀 연장해서 원래 정해져 있는 존속 기간보다 연장해서 어떤 공평의 원칙상 이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의 효력 파트에서 이제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효력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특허권의 보호 범위나 이용 조처, 그 다음에 특허권을 이제 이전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한 법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전 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우리가 앞에 법조문에서 나와 있던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그 특허의 어떤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제 이전 청구 제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로서 이제 실시권이 이제는 있는데 이제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기출이 됐죠. 이제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자를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특허권자가 이제 특허를 이제 출원해서 공개시키는 거에 대한 이제 급부로서 특허권자를 이제 독점 백탁권이라는 특허권을 갖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침해 파트가 이제 여기서 들어오게 되고, 침해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간접 침해가 127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12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추정 규정, 그다음 자료 제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제 특허권자의 보호의 파트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특허 취소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질 높은 특허권을 이제 만들고자 이제 들어온 제도인데, 특허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무효 심판이랑 비교를 하는 문제가 기출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두 제도를 비교를 해서 공통점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칙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에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심판이 이제 각 칙으로 나와 있고 이 전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총칙으로 이제 나머지 조문들이 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칙에 대해서는 이제 각 심판에서 중요한 절차, 그 다음에 그 심판에서 나오는 어떤 판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고 총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거절결정 불복 심판이나 무효 심판, 권리범 확인 심판, 정정 심판 같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이 다뤄지고 이제 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2차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차에서는 이제 총칙 같은 부분에서도 법조문을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각칙에 대해서는 이제 2차법 들어가서 되게 깊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공부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법조문을 보시면 이제 재심이랑 이제 소송이 나오게 되고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허법원에 대한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PCT 출원이라고 해서 국제 출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 국제 출원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을 지정 관청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특례에 대해서도 이제 법조문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칙이랑 벌칙 이제 나머지 그 좀 짜투리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특허법을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넓게 공부를 해 주셔야 이제 OX 답을 내릴 때 좀 빠르게 내릴 수 있고, 2차와 다르게 1차 특허법에서는 이제 법조문을 많이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조문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의요, 절효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득점을 가져가시면서 결국엔 2차 특허법까지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특허법 구조에 대해서 일단 그 법조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총칙에 대한 부분 서설부터 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